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영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한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한글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자들이 570여 년 전 언어학에 관심이 깊던 한 천재 왕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탄생했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설계하듯 세종대왕은 그 당시 새로운 문자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한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대영제국 후예답게 영국은 영어만 알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로 통한다 라고 할 만큼 그들은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실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의 9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었고 국제회의도 영어, 학술 논문도 영어, 비즈니스도 영어였으니까요. 영국 학생들은 외국어 학습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유럽 언어도 굳이 왜 배워야 하나?는 반응이었죠. 중국어나 아랍어 같은 언어는 더더욱 관심받기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영국 차트 1위를 기록했을 때 영국인들은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여겼습니다. 말도 못하는 한국어 노래가 1위, 그냥 특이한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기염을 토했고 2018년에는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8만 명의 영국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DNA, 페이크 러브, 보이 위드 러브, 영국 10대들 이 한국어 노래를 완전히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터졌습니다. 영국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몇 주간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국인들이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단 3곳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계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죠. 2018년 런던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예상 수강생은 10명 정도였는데 무려 50명이 몰려들어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BTS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멋있어요. 한국어 수업은 2019년 15개 학교, 2020년 30개 학교, 2023년 70개 학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정부 지원 없이 학생들의 순수한 요청으로 말입니다. 2022년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마크 터너 교수가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다. 표음 문자로서의 정확성, 조합의 과학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문자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뒤따랐습니다. 2023년 한국학과를 신설하며 한글은 미래의 세계 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은 26개 문자의 단순한 나열이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라는 고차원적 시스템이라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다. 영국 언어학계의 거두들이 한글을 극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설계되어 나온 인공 문자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 때문인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단청 한글 키보드가 오픈런 소장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문자는 항상 자연스럽게 진화해왔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새, 눈, 물결 같은 그림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알파벳이 되었죠. 중국의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정말 산의 모양에서 나무는 나무의 형태에서 나왔습니다. 3천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오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443년 어느 날 경복궁 집현전에서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8개의 새로운 문자를 공개했죠.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음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원소 주기율표처럼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만으로 조선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한자 수만 자를 외워야 했던 그들에게는 혁명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백성이 날로 쓰매 편안케 하려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하, 한자야말로 문명의 상징입니다. 중국의 성인들이 쓰던 글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니 쇠말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글은 원문, 즉 속된 글자라고 멸시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조선이 오랑캐 문자를 만들었다며 비웃었죠. 일본에서도 야만인이 문자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만든 이 문자가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코드라는 것을 예견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글을 보급했으며 조선의 공용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무시하던 일본은 시간이 흘러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며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문자문제였습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상용 한자 2136자, 여기에 인명용 한자, 지명용 한자까지 합치면 일본 성인은 평균 3000자 이상을 외워야 하니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1946년 전후 개혁의 일환으로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문자만 쓰자는 국어 간소화 정책을 검토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어에는 동음이위어가 너무 많아 결국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일본어의 약점이 치명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 컴퓨터로 글을 쓰는 과정은 매번 2, 3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변환 실수입니다. 급하게 타이핑하다 보면 엉뚱한 한자로 변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디지털 문맹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손으로 쓸 수 있는 한자도 컴퓨터에서는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젊은 세대일수록 복잡한 한자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한글의 우수성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인이 컴퓨터로 글을 쓰는 과정은 키보드에서 한글 자음 모음 입력, 그게 전부입니다. 변환도 필요 없고 선택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모든 한국어 단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외래어 처리였습니다. 일본어로 인터넷을 쓰려면 인타네토로 영어 발음과 전혀 달라져 버리지만 한국어로 인터넷을 쓰면 인터넷 원음 그대로 표현 가능합니다. 컴퓨터, 키보드, 스마트폰, 블루투스, 와이파이, 21세기의 새로운 기술 용어들을 한글로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는 전혀 다른 발음으로 변환해야 하기에 일본인들의 괴이한 영어 발음은 세계가 인정해주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과 천재성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픈런 소장템, 단청 한글 키보드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줄 서서 구매하는 아이템입니다. 댓글창에 구매 링크 클릭하시고 온라인으로 구경하신 후 가격 확인해보세요.